아버지가 정식으로 맡긴 건 이겁니다. 법무법인 도장까지 찍혀 있어요. 삼촌, 그거 이전 거 아닙니까? 병실에서 다시 쓰신 게 이거고요. 잠깐만요. 날짜랑 장소가 겹치는데요. 같은 날, 같은 병실이면 둘 중 하나는 바뀐 거 아닙니까? 조문객이 끊긴 장례식장 한쪽에서 서류 봉투 2개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같은 서명, 같은 도장이 찍힌 유언장이 2장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어질 추궁과 의심의 시작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2장의 유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쪽에는 법무법인 로고와 페이지 번호가 선명했습니다. 1, 2, 3표시까지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로고가 없었습니다. 페이지 번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명은 똑같았습니다. 도장 위치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작성 날짜는 2장 모두 올해 5월이었습니다. 한쪽은 5월 3일, 다른 쪽은 5월 5일이었습니다. 장소는 둘 다 입원실 703호로 적혀 있었습니다. 큰오빠 태수가 로고 있는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변호사한테 맡긴 정식 유언장이야. 조카 진우가 로고 없는 문서를 테이블에 내려쳤습니다. 삼촌, 그건 예전 거잖아요. 아버지가 병실에서 다시 쓰신 게 이거라고요. 저는 2 문서를 나란히 놓고 모서리를 맞춰봤습니다. 스테이플 자국 위치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로고 있는 쪽은 구멍이 2개였습니다. 로고 없는 쪽은 구멍이 하나였습니다. 종이 질감도 달랐습니다. 한쪽은 약간 누렇게 바랜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쪽은 새 용지처럼 하였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어요. 그날 가게 얘기까지 다 나와요. 진우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 뒤편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테이블 위에 2 유언장과 제 메모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종이컵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한 줄 한 줄 비교했습니다. 로고 있는 문서부터 확인했습니다. 제목은 유언장 및 상속 재산 분배 안내서였습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 법무법인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 순서는 태수, 저, 셋째 순이었습니다. 가게는 태수 이름으로 넘어가도록 적혀 있었습니다. 현금과 예금은 3등분이었습니다. 로고 없는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제목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속 순서 부분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가게 항목에 박진우 조카라는 이름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가게는 오래 도운 진우에게 넘긴다는 문장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메모장에 정리했습니다. 1. 법무법인 로고 UBS무라고 적었습니다. 2. 가게 상속자 태수 BS 진우라고 추가했습니다. 3. 날짜 병실 동일, 서명 도장 동일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태수가 과거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게는 가족 이름으로만 둬야 해. 진우가 아버지한테 들었다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가게는 내가 가져가라. 서류만 정리되면 돼. 2 사람 말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병실 703호, 5월 초, 유언장이라는 공통 키워드를 반복했습니다. 메모장 마지막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실, 유언장 2번? 말이 안 된다. 병원 보안실에 연락해서 CCTV 영상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보안 요원이 모니터 앞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날짜를 5월 3일부터 5일까지로 지정했습니다. 재생 속도를 2배로 올렸습니다.
703호 병실 복도 화면이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5월 3일 오전 11시 태수가 정장 차림 남자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40분 뒤 나왔습니다. 태수가 큰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5월 4일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오후 시간대 영상이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파일 손상이라는 문구만 떴습니다. 5월 5일 오전 9시 진우가 파일철을 들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약 30분 뒤 나올 때는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중간 파일은 시스템 오류로 날아갔습니다. 4일 밤 쪽이 특히 비어 있네요. 저는 메모장에 시간대를 적었습니다. 3일 태수와 정장 남자 봉투 들고 나옴. 4일 영상 빠짐. 5일 진우 혼자 빈손으로 나옴. 영상이 비어있는 시간대와 유언장 날짜가 겹쳤습니다. 태수는 그날 변호사랑 둘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는 태수와 진우가 다른 날 각각 들어간 모습만 찍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상담실 책상 위에 아버지 이름이 적힌 파일이 놓였습니다. 변호사가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전자문서 목록이 떴습니다. 유언장 긴 버전 1, PDF라는 파일이 먼저 보였습니다. 작성일은 5월 3일이었습니다. 바로 아래 버전이 PDF 파일이 있었습니다. 작성일은 5월 5일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버전 1 파일을 열었습니다. 상속자 명단에 태수 이름이 가장 먼저 적혀 있었습니다. 가계 항목은 태수에게 배정돼 있었습니다. 버전 2 파일을 열었습니다. 가계 항목에 박진우 조카라는 이름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두 버전 다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최종으로 서명된 건 기록상 5월 5일 버전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 최종본, 원본 파일 그대로 출력한 건 맞습니까? 최종 출력은 한 번뿐입니다. PDF에 출력 시각이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가 파일 속성 창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출력 일시 2024년 5월 5일 오후 2시 17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모장에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기록 최종본 버전이 진우 이름 포함. 하지만 태수 유언장에만 로고 페이지 번호 있음. 로고 있는 문서 예전 버전, 로고 없는 문서 나중 출력.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 사무실로 갔습니다. 오래된 서류 캐비닛이 벽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구형 프린터가 책상 옆에 있었습니다. 프린터 옆 트레이를 열어봤습니다. 인쇄 기록이 적힌 테스트 페이지가 한 장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 인쇄 2024년 5월 6일 오후 4시 32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용자 이름은 TKIM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잘려나간 A사 조각들이 구겨진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조각 모서리에 법무법인 로고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아래쪽 칸에서 스테이플 구멍만 남은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구멍은 2개였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5월 5일 법무법인 출력 1회, 5월 6일 가게 프린터 출력, 사용자 TKIM, 쓰레기통 로고 조각, 서랍 구멍 2개 난 오래된 종이. 처음에는 진우가 몰래 와서 자기 이름 들어간 문서를 다시 출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린터 로그의 사용자 이름이 TKIM이었습니다. 태수의 이름 이니셜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뒷방으로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유언장 2장이 다시 놓였습니다. 인쇄 기록지, CCTV 캡처 사진, 법무법인 문서까지 한꺼번에 펼쳐졌습니다. 태수가 로고 있는 문서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법무법인 로고 있는 게 정식이야. 이게 아버지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 거고. 진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가게는 진우한테 넘기는 걸로 하자. 아버지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인쇄 로그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이 로그대로면 법무법인에서 최종 출력된 건 5월 5일입니다. 진우 말처럼 가게 이름 들어간 버전이요. 그런데 6일에 형 아이디로 뭔가 다시 출력됐어요. 태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이전 버전 정리하려고. 진우가 쓰레기통에서 나온 종이 조각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왜 로고 있는 문서가 잘려서 가게 쓰레기통에 있습니까? 형이 들고 온 유언장이랑 똑같은 로고인데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CCTV 캡처 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5월 3일 태수와 정장 남자가 봉투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5월 5일 진우가 병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5월 6일 가게 프린터에서 TKIM 계정으로 출력한 기록이었습니다. 태수의 설명과 인쇄 로그가 맞지 않았습니다. 파쇄된 종이 조각과 로고, 유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법무법인 회의실로 갔습니다. 노트북이 테이블 중앙에 놓였습니다. 변호사가 전자서명 시스템 화면을 띄웠습니다. 서명 이력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2024년 5월 5일 본인 확인 완료, 서명 지장 스캔 저장이라는 기록이 떴습니다. 바로 아래 또 다른 기록이 보였습니다. 2024년 6월 1일 외부 접속 시도, 문서 수정 후 재저장 실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접속 계정 이름은 TKIM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별도 폴더를 열었습니다. 통화 녹취 파일이 1개 저장돼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게는 진우한테 넘기되 집은 자식들끼리 나눠라. 아버지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최종 서명된 건 가게를 박진우 씨에게 넘기는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이후에 누군가 접속해서 내용을 바꾸려다 실패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이디는 TKIM입니다. 저는 태수를 받습니다. 그럼 형이 가지고 온 유언장은 예전 버전의 로고만 남겨놓고 내용을 다시 맞춘 거네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자서명 시스템에 남은 기록은 5월 5일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가 있는 문서는 5월 3일에 출력된 예전 버전이었습니다. 태수가 6월 1일에 시스템에 접속해 내용을 바꾸려다 실패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쓰레기통에서 나온 종이 조각은 태수가 예전 버전을 찢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로고가 진품 표시라던 태수의 주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결국 진짜 유언장은 누구에게 유리하냐가 아니라 기록이 어디까지 남아있느냐가 결정했습니다.